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직업관, 최신의 트렌드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MZ세대에 주목할 만한 무용가로 인정받고 있는 서예빈 무용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신세대 무용가를 모셨습니다. 석예빈 무용가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용가로 24년 차 활동 중인 석예빈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DTD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석예빈입니다. 네. 네. 24년 차 하니까 혹시 연세라고 여쭤봐야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전 97년생으로 이제 한국 나이로는 27살이고요. 네. 제가 무용을 엄청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새 24년 차라는 시간이 그럼 거의 3살 때부터? 네, 맞습니다. 무용으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네. 해오셨는데 보니까 아마 석예빈 씨를 아시는 분이라면 4년 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평양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그럼요. 벌써 4년이 된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요. 네. 4년 전에 평양을 갔다 온 공연은 좀 잊지 못할, 어제 며칠 안 된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한번 그 4년 전에 평양에 갔던 그 당시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우선 공연 가기 엄청 며칠 전에 되게 급박하게 섭외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전쯤에 전화를 받았어서 일단 시간이 되느냐 해서 시간이 된다라고 했는데 평양을 가야 된다라는 이제 전화에 네? 약간 그래서 너무 네, 어디요? 약간 이렇게 됐었어요. 서울이면 그래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평양을 간다는 사실에 너무 일단 놀라웠고 일단은 가기 전에 막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어서 좀 정신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가게 되었죠. 가게 돼서 공연을 했는데 이제 한국 무용가로는 제가 유일하게 갔던 공연이었어서 일단 여러 가지로 되게 모든 게 신기했고요. 조금 처음에 사실 무서운 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핸드폰도 못 들고 가고 아예 뭔가 엄청 이렇게 규제되는 게 많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마음에 보호자 없이 막 가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가보고 나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맞이를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엄청 많이 반겨주시고 환호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네. 열흘 만에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공연의 주제를 어떻게 할지는 대충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준비를 새로 한 거예요? 이제 그때 홀로그램 감독님한테 이 공연의 주제와 컨셉이 이러하고 이 작품은 이런 주제로 이제 안무를 짜야 되고 음악도 그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이제 요청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전에 홀로그램 감독님이랑 작업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그래도 감을 좀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또 어린 나이에 굉장히 다른 느낌의 공연장, 새로운 무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우선 그 주제에 맞게 이제 홀로그램 무대는 그 영상이랑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가장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 몸짓에 따라서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영상의 이미지는 이미 기획이 된 상태로 이제 작품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이제 평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궁화 나무가 이렇게 나오면서 평화라는 게 가장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동작을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또 하나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최승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의 춤을 계승을 해왔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주 활동지가 이제 또 평양이었고 이제 좋은 기회로 제가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죽기 전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기 때문에 제 속으로는 누구는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최승희 선생님의 몸짓을 조금 가미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연이 끝나고 현지 반응은 좀 어땠어요? 현지 반응이요? 네. 일단 무용 공연은 제가 유일하게 하고 다른 분들은 가수 선생님들이 이제 노래 부르고 이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현지 이제 계셨던 이제 안내원 분들이라고 호칭을 했었거든요. 안내원 분들은 모르셨나 봐요. 무용 공연이 있다라는 사실을 끝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막 이제 무용 하시냐고 막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말로는 조선 무용가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저는 그게 좀 신기했던 게 공연을 할 때 제 소개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공연을 짠 하고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몰라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좀 완전 전통의 무용을 한 거는 아니니까 좀 몰라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조선 무용수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아보시네요. 이랬더니 되게 비슷하다고 뭔가 춤사위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하고 노래도 그렇고 또 되게 멋있었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2번 했었는데 첫 번째 공연 날에는 막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공연장에서 했던 거라 네. 막이 열리면서 공연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막이 열리면서 박수 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박수를 안 멈추시는 거예요. 저희 공연 작품이 한 4분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무용수는 인이어 이제 네. 그거를 안 껴요. 모니터 이거를 안 끼기 때문에 오로지 이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 소리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박수를 너무 크게 진짜 장대빛 소리처럼 막 쳐주셔가지고 음악이 너무 희미하게 들려서 약간 감각으로 춤을 추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김정은 분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립박수를 이제 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면 그 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서서 보고 있었대요. 제가 시작하는 공연을 저는 못 봤지만 그래서 관객들이 다 일어서서 그분이 서 계시니까 다 같이 서서 이렇게 계속 박수를 치고 계셨다라는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리틀 최승희라는 이름을 네.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최승희 선생님의 춤을 그러면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03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만 5세? 그때 네. 이제 부모님의 추천으로 제가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 춤을? 네. 네.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직접 막 최승희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도 없었고 워낙에 자료가 부족한 무용이라서요. 네네. 이제 다 계보가 평양에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없어서 부모님의 추천으로 제가 최승희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한번 배워볼래? 라고 이제 하셔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모든 춤이면 다 좋아했던 나이였어서 네. 그게 누군지는 사실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배워보니까 되게 재밌고 무용에 막 약간 이야기가 있고 동화처럼 이야기가 있고 노래가 되게 경쾌하고 소품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 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작품 5개를 배워서 그걸로 이제 2004년에 최연소 개인 발표회를 이제 열게 되었었고요. 그 후로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이제 배운 작품들을 공연을 해오면서 중간에는 탈북 무용수 김영순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계승을 좀 받고 이렇게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춤은 3살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3살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저희 어머니도 한국무용을 하시는 한국무용가이신데요. 네. 아무래도 좀 유전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 말로는 그냥 발걸음 막 뛰었을 때부터 네. 막 TV에 나오는 동작들을 혼자 막 따라추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에 얘가 춤에 재능이 있구나 네. 라고 좀 생각이 드셨다고 하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공
전공을 똑같이 하는 게 싫었대요, 사실. 아, 왜요? 그러니까 힘들고 뭐 무용은 재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뭔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네. 원래 좀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한 일을 자식한테는 별로 시켜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냥 항상 보면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안 시켜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3살에 정식으로 기본무를 배우면서 오. 기본무랑 장고춤 이제 한국 전통 무용을 배우면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살 때 최승희 선생님 무용을 배우게 되었죠. 예. 네. 보면 이제 5살 때 배우고 관련해서 이제 최연소로 작품 발표회도 했었는데 네. 보면 최승희 무용가의 삶, 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열정을 쏟은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춤이 그냥 재밌고 되게 작품도 우리나라 민족 무용 중에서도 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민속무용 같은 경우 뭐 부채춤, 살풀이 요런 이제 춤들은 어떤 스토리라기보다는 부채를 들고 추는 춤, 살을 푸는 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징들을 지닌 요런 게 있는데 최승희 선생님 춤은 한 작품이 있으면 짧은 5분이지만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물동이 춤은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이제 물동이를 이고 샘터에 나가서 물을 깃다가 뻐꾸기를 만나서 뻐꾸기랑 놀다가 이제 물을 다 채워서 집에 돌아가는 약간 요런 이제 짧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작품. 그래서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요런 거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었고요. 네.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인물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이제 선생님의 생애 자체에서도 좀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니까 일단 도전적이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관심 있는 그런 거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모습에 또 다른 또 매력을 느꼈어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한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한 번 사는 인생 약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아하.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최승희 선생님처럼 좀 도전적인 이런 게 좀 있지 않은가, 좀 다양한 분야도 경험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무용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또 접목을 시켜보고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새로운 길을 또 한번 개척되게 나가보고 하는 그런 모습에 또 약간 롤모델로 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무용만의 매력?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한국 무용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춤을 많이 배워보고 접해보고 했는데 네. 그래서인지 한국 무용만의 매력이 딱 유별나게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한복, 아름다운 한복의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이제 너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그리고 다른 장르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곡선의 매력이 있어요. 한국 무용에는 이제 호흡과 곡선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탁 주는 이 호흡과 이 선으로 몸짓으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른 춤도 좀 배워봤다. 네. 어떤 거 배워보신 거예요? 뭐 발레도 배워보고 현대무용도 배워보고요. 네. 뮤지컬 댄스나 뭐 케이팝 댄스나 그리고 뭐 스트릿 댄스나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접해봤었어요. 요즘에 또 케이팝 댄스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너무 재밌죠. 저는 또 초등학교 때 네. 막 케이팝 댄스 이제 막 영상 보고 혼자 막 연습해가지고 아, 진짜요? 장기자랑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는 댄스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항상 좀 방송 댄스에 있어서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무용과 다르게 좀 재밌는 음악, 일단 음악이 너무 신나고 다르니까, 또. 다른 음악이잖아요. 네. 다른 음악에 또 다른 춤을 추고 그 춤은 되게 빠르고 약간
짠짠짠 하는 이런 이제 음. 재미가 있어서 네. 또 그거에도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 요즘에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음악을, 우리 무용을 좀 많이 접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한국 무용이나 케이팝이나 다 한국의 문화이고 네. 그거를 이제 좀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티스트 분들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음악에, 그런 분들의 춤에 한국 전통적인 이런 거를 좀 더 가미를 시켜주신다면 조금 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빠르게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도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보면 이제 무용만 하실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연극제에 공식 초청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극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해서 한 번 산 인생. 네. 또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을 다녔을 때 네. 이제 교수님께서 무용을 하는 사람은 연기도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용과 연기를 함께 교육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니 스스로 그거를 깨우치고 계속 그거를 이제 교육하고 받고 공부해 나가는 거를 염두에 두거라라는 이제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배워보니까 진짜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기는 이제 말로써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사람 분야이고 무용은 다르게 말을 안 하지만 몸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은 이제 예술이다. 하지만 방법이 다를 뿐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네. 무용가가 연기를 배우고 또 반대로 연기자가 무용을 같이 이렇게 배우면은 각자의 분야에서 더 이제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 스스로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입학은 이제 무용 전공으로 하고 네. 복수 전공으로 연기과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기과에서 그 학과 생들끼리 이렇게 공연을 제작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기회로 한국적인 연극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시켜주세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캐스팅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뽑혀가지고 네.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공연을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나라들끼리 연극제를 주최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각 나라의 연극을 보여주고 이런 이제 공유하는 그런 연극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같이 참가를 하게 돼서 네.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온 적이 있었죠.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적인 연극이다. 네.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극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이제 작가 미상의 여러 가지 한국 소설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샌가 남아있는 그런 소설들 4가지 편을 합쳐서 이제 교수님께서 창작으로 쓰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상하성 달빛 여인들 해가지고 이제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각자 여인들의 어떤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요거를 이제 좀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악기도 하고 연기도 하고 하는 약간 총극의 느낌이었어요. 네. 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학교에서 무용 전공을 하면서 네. 연극도 함께 네. 전공을 했는데 동시에 또 우수 졸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간도 압축했지만 성적도 좋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단 무용 전공을 하면서 네. 연기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처음이었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할 수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둘 다 실기 과목이고 위주니까. 실기 네. 전공이고 그 실기는 또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과생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따로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연습을 해서 또 뭘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게 좀 꺼려지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냥 도전을 했죠.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다행히 힘든 것보다 제가 얻는 게 더 많았고 하면서 제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언제 또 연기 전공의 전공생들과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면서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시간들을 따로 만들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라는 좋은 공동체 속에서 그냥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은 시간에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제가 알려줄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재미도 있었겠지만 보면 그냥 춤에서 시작했지만 춤도 다양한 춤을 다 배워보고 네. 또 춤 말고 연기도 배워보고 계속해서 이제 많이 확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넓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계속 저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쨌든 이게 다 비슷한 한 큰 예술이라는 분야에 제가 다양한 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고 있다 보니까 경험을 하면은 결국 이 모든 게 내 주 전공에 다 도움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용이었습니까? 네, 보이는 무용 거는? 춤추는 것, 무용하는 것, 또 이런 제가 공연을 하는 것 네.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고 다 도움을 주고 나중에 어떤 일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뭘 하든 간에 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좀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제가 또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제가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막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더 알아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한 분야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놓는 그냥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